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. 평소에도 피곤하고 지금 음, 또 피곤함을 자처하고 있는 음. 직장인이라고 합니다.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 좀 해줄 수 있어? 직무명은 DMTD라는 일을 음, 하고 있는 거고 외부에서는 공정 설계로 많이 알려져 있지. 반도체 업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공정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정 단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, 그 공정 부서들 간의 일정 조율 등을 맡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디자인을 맡고 그리고 음. 그 사이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불량 이슈들을 해결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양산 조건을 잡는 것까지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지. 업무를 입사한 지 어느 정도 됐지? 이제 곧 만으로 2년 채워가고 한 1년 반 남았지, 이제는. 그러면 이제 조금 취업 준비할 때를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면에서 합격을 한 것 같아?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단계가 세 단계가 있잖아, 음, 기본적으로. 뭐 서류, 필기시험, 면접 음, 이렇게 음, 크게 세 음,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뭐 서류 면에서는 내가 뭐 학점이 많이 높아서 그런 면에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필기는 사실 최선을 다한 거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내가 잘했다라는 게 딱히 없는 것 같고 면접은 내가 좀 변칙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에 좀 능숙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음.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그냥 쏟아부었던 게 그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. 혹시 전공이랑 응, 응. 학점이랑 알려줄 수 있어? 나는 전자공학부를 나왔고 학점 4.5 기준으로 4.43이었거든. 완전 높네. 전자전기에도 다양한 트랙이 있잖아. 그치, 통신도 그치. 있고, 뭐 전기도 있고, 진짜 전자도 있고 한데, 어느 쪽을 준비했어? 나는 이제 트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트랙이었고 응, 사실 응, 그래서 응. 3, 4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보내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쪽을 많이 했었어. 어? 그러면은 반도체랑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없지 않나? 그치? 반도체랑 관련은 없는데 내가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이제 반도체 수업이 있었고 그 반도체 수업의 교수님이 되게 멋있는 분이셨어. 내가 반도체 수업은 한 두세 개밖에 못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길을 한 번 더 보게 된 계기가 됐었지. 그 교수님 어, 덕분에.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어? 기본적으로는 교수님이 되게 똑똑한 분이시고 학부생들한테 친절하면서 설명도 잘해주시는 분이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출신이셔서 삼성전자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한다.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런 교과적인 개념들을 실제 현장에서 안 쓸 것 같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다. 이런 부분들을 되게 세세하게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 가게 된다면 이 지식들을 정말 써먹을 수 있구나. 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. 사실 학부생이라면 그 이론들이 되게 허상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고 생각한단 말이지. 왜냐하면 되게 이론적인 것들을 배우니까. 내가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. 실제로 공학자라고 하지만.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재밌구나. 그리고 삼성전자에 가면 저런 일들을 하겠구나라는 게 구체적으로 잡혔기에 그 교수님이 만난 게 지금 삼성전자에 오게 된 큰 계기가 아닐까 생각하지. 그 교수님을 4학년 때 만난 거야? 뭐 3학년 때 만났지. 그러면은 계속 컴퓨터 쪽을 들었는데 반도체 쪽을 음. 더 듣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어? 이 트랙 저 트랙에 다 관심이 있었어 사실. 회로도 재밌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도 재밌고 뭐 통신 쪽도 재밌고 반도체 쪽도 다 재밌더라고. 프로그래밍이 제일 재밌긴 했었어. 내가 지금 손으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피드백이 되는 것이잖아.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회사에 오게 된 거는 교수님 덕분이다라는 결론이야? 그러니까 계기가 됐던 건 교수님이었는데 음, 가장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오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됐던 거는 음, 돈이 제일 컸던 것 같아. 왜냐하면 뭐 그것 말고도 사실 내가 대학원에도 붙은 게 있고 그게 또 자율주행 자동차 쪽이어서 또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돈을 안 받고 글을 읽는 거 더 이상 하기가 싫더라고.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오게 됐었지. 본인의 MBTI 혹시 알고 있나? ENTJ로 알고 있어. 그 MBTI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취업하고 MBTI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. 이 ENTJ들이 거의 공통점일 것 같은데 MBTI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
그렇게 좋아하진 않아도 훌륭한 분류 체계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. 그런 분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회사에 들어오기도 쉽고 회사에 들어와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. 그런 성격이. 장래에 반도체 음.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또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. 이제 그 어, 사람들한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팁 같은 걸 좀 줄 수 있어? 자기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활동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게 이제 자소서인데, 난 자소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. 근데 그 이유가 결국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, 내가 그 캐릭터에 되게 입각해가지고 면접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준비만 잘해놔도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잖아, 사실. 서류 준비가 사실 면접 준비랑 같다고 두 프로세스를 같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바로 사실 학부 생활 동안의 많은 활동들이고 그 활동들을 그냥 의미 없이 한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이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확실한 목적이 있다든지 하는 거를 좀 더 새겨 놓거나 기록을 해 놓으면 이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되게 수월해지지 않을까. 원래 했던 것들을 쓰면 되니까.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부탁할게. 도망쳐! 아, 장난이고 열심히 하시고 들어오셔서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고맙습니다.